21세기의 전쟁은 화력으로 무장한 군대를 앞세우기 전 인터넷 공간을 통한 사이버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는 통제, 기만, 교란을 통해 적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세계 군사력 순위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러시아는 사이버전 능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사이트와 금융권 서버 두 곳을 공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죠.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러시아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며 두려워하고 최악을 대비하라라는 협박성 문구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전술을 쓴 것인데요.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바로 국제 화이트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어나니머스의 존재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자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정부를 향해 이러한 경고를 남겼죠. 광기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당신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러시아는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며 몇 년 뒤에는 북한처럼 살게 될 것이다. 경고를 남긴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과 국방부 웹사이트를 공격해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으며 군 통신도 가로막았는데요. 이로 인해 주요 정부 웹사이트들은 한동안 먹통이 되었고 러시아 국영 TV 채널에서는 정규 방송 대신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에 대신 송출되기도 하였죠. 어나니머스와 러시아 간의 사이버 교전 소식은 주요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체 어나니머스라는 단체는 어떤 조직이기에 국가 간의 전쟁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이며 그들이 내세우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액티비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액티비스트란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액티비스트의 해킹을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즉 액티비스트란 해킹을 기반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점조직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나니머스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회나 국가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액티비스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미국 남동부 엘레베마주에 위치한 테마파크의 수영장. 2살배기 어린아이가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수영장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어나니머스는 소셜 네트워크에 에이즈를 이유로 수영장 출입 금지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네트워크 폭주를 유도해 접속을 마비시켜버렸죠. 이것이 바로 어나니머스의 출발이자 그들만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낸 공식적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한 곳인 포천에서 놀이처럼 신상털기를 하던 유저들이었는데요. 유저들은 위아 어나니머스라는 멘트를 시그니처처럼 남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단체명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사회적 권력을 거부하고 개인의 절대적 자유의 편에 선다는 이념 아래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포크스 가면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그 가면은 어나니머스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죠. 1605년 제임스 1세의 종교 정책에 불만을 품은 가톨릭 교도들이 궁전을 폭파시키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이 포크스라는 인물은 그 단체의 일원이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는 행사를 열고는 하였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며 활약하는 영화 V4 벤데타가 흥행을 하면서 가이 포크스 가면이 혁명과 저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나니머스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만 활동하던 작은 규모의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규모 해커 집단으로 거듭나게 된 걸까요? 2008년 헐리우드 영화배우 톰 크루즈의 인터뷰 영상이 사이언톨로지 측의 강한 요구에 의해 삭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이언톨로지교의 신자였던 톰 크루즈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그 이유였는데요. 사이언톨로지교는 신을 부정하고 과학을 믿는 종교로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인권적 행위들로 인해 갖은 논란에 휩싸인 종교 단체이기도 하였죠. 이에 어나니머스는 사이언톨로지 측의 요구에 대해 명백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사이언톨로지에게 프로젝트 채널로지라는 성명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팩스를 보내는 식의 단순한 공격이었지만 이것은 곧 디도스 공격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회 운동적인 성격까지 띠게 되었죠. 이에 어나니머스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사이트 4chan 측에서는 상황 수습을 위해 어나니머스로 활동하던 유저들을 사이트에서 삭제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어나니머스 유저들은 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어나니머스를 있게 한 그들만의 사이트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죠. 어나니머스 멤버 중 한 명이 가이 포커스 가면을 쓰고 사이언톨리지 교회 앞에서 벌인 시위에는 무려 8,000명이라는 인원들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가이 포커스 가면은 어나니머스의 완벽한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인지도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어나니머스는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설립된 고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십만 건에 달하는 미국 기밀 문서를 폭로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반발한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등의 금융기업들이 위키리크스로 향하는 기부금을 막고 지불 처리를 중지하는 등 금융 시스템을 봉쇄해버렸죠. 그리고 어나니머스가 등장합니다. 어나니머스는 위키리크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위키리크스에 제재를 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금융기업들의 전사는 8시간 동안 마비되었는데요. 수습의 움직임이 보이자 어나니머스는 FBI 사이트까지 공격해버렸죠. 이로 인해 금융기업들은 엄청난 금액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페이팔이 입은 피해만 550만 달러, 하나로 약 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범죄 집단에 대한 응징에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멕시코 최대 갱 조직 로스 제타스는 범행이 매우 잔혹하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들은 공권력과 공생하며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멕시코 안에서는 그 누구도 로스 제타스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2011년 로스 제타스 조직은 한 술집에서 경쟁 조직 일원들을 납치합니다. 그러나 납치된 일원 중 하나가 어나니머스 멤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이를 알게 된 어나니머스는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멤버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로스 제타스 모든 조직원 명단과 장부, 유착 관계에 있는 경찰들의 신상을 유출하겠다. 그러나 로스 제타스는 이를 보란듯이 무시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할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친 것인데요. 그들은 어나니머스에 대해 그저 컴퓨터 조금 잘하는 전문가 정도라고 생각하였죠. 이에 어나니머스는 로스 제타스 조직의 어느 간부에게 한 무더기에 팩스를 발송합니다. 팩스에는 조직의 마약 생산 공장 위치와 밀수 루트, 조직원들의 집회 장소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조직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줄줄이 담겨 있었죠. 이를 확인한 로스 제타스는 곧바로 어나니머스 멤버를 석방시켰습니다. 상상 이상이었던 어나니머스의 정보력에 조직은 해당 멤버를 풀어주면서 로스 제타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협력자 이름이 공개될 때마다 어나니머스와 관련된 사람과 그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을 10명씩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이들의 목표물이 된 대상은 국가와 기업, 단체와 조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독한 정보 검열의 분노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듬해 아랍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튀니지, 이집트 등 독재 국가의 정부 사이트를 공격해 무력화시키기도 하였죠. 2012년에는 미국 정부가 음원 저작권료를 독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항하여 저작권 기관 사이트, 미국 내 영화 및 음반 협회, 심지어 미 법무부와 CIA, FBI의 서버까지 불능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북한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63주기인 2013년 6월 25일 어나니머스는 250여 번 북한 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해킹해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정보들을 공개하였죠. 공개된 정보들 중에는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와 북한 내 핵심 인력에 대한 신상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내 위치한 북한 정보군에 관련된 4,000개에 달하는 IP 주소를 공개했으며 북한 군인 20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조리 공개해버리기도 하였죠.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장 등 총 6곳에서 총기 난사와 폭탄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3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 최악의 테러 사건 배후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라는 것이 밝혀졌죠. 어나니머스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전쟁은 시작됐다. 전 세계의 어나니머스가 당신들을 추격할 것이며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IS는 어나니머스의 선전포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체 어나니머스는 뭘 해킹하겠다는 거냐? 그들이 해킹할 수 있는 것은 트위터 계정이나
전화나 이메일뿐이다라며 비아냥대기도 하였죠. 이후 곧바로 어나니머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IS가 계획 중이던 7곳의 테러 계획을 해킹해 공격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IS의 주요 이동 루트, 수뇌부 핵심 인물에 관한 정보, 조직 내 극비 사항 등 IS의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IS와 관련된 트위터 계정 10만 개, 웹사이트 150개, 선정용 동영상 5,900여 개를 인터넷상에서 삭제, 완전히 멸소시켜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들은 삭제하기 전 각국의 첩보기관에 전달하였죠. 이에 다급해진 IS 지도부는 조직원들에게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1.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2. 미확인 링크를 열지 말 것. 3. 컴퓨터와 휴대폰을 자주 바꿀 것. 어림도 없는 지침이었고 어나니머스는 초동생도 울고 갈 이 행동 강령까지 해킹해서 전 세계에 공개해버렸죠. 어나니머스는 현재까지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크고 작은 활동과 응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다양한데요. 로빈 후드와 같은 정의로운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편 해킹으로 무장한 또 하나의 범죄 집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죠. 그들의 행동이 미치는 순기능은 실로 엄청났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자경단을 자칭하며 인류애적 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이것은 어나니머스의 활동 이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단순 해킹 집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해커인 경우도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꼭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는 화이트 해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We are anonymous. We are legion. We do not forgive. We do not forget. Expect us.